우리 당의 결함이나 또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한계나 결함, 또 지금 이제 우리 당의 무력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인식을 굉장히 절박하게 갖고 있죠. 국민의힘에 가는 것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나 제가 가서 제 정치적 꿈을 펼칠 곳, 적합하다면 또 저를 반긴다면 가죠. 이미 이재명 사당, 개딸당 되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나온 것입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 뭐 탈당을 했는데 탈당을 한 것 자체의 모습에서 저는 스스로 부정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봐요. 그동안의 어떤 명분을 스스로 무너뜨린 거죠. 우리 당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물, 감동을 주는 인물, 실력과 인품을 갖추고 계신 인물들을 모시기 위해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평소 소신과 철학을 지키려 노력했던 점에 비추어 보건대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 이상민 의원과 직접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전서 오시냐고 차가 많이 밀리셨나 봐요. 예, 엄청 밀립니다. 그냥 오셨군요. 그냥 어렵게 다 오셨습니다. 지금요. 잘못했으면 출연도 못하고 꾸준한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설마 그러겠습니까? 아무튼 어렵게 오셨으니까 환영하고요. 일단 민주당의 이제 중진이셨는데 탈당을 결심하기까지는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닌데 많은 생각을 했을 텐데 오선 국회의원 이상민, 나는 왜 민주당을 탈당했는가? 자, 이런 질문에는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안타까움과 아쉬움은 참 깊죠. 그러나 이제 또 한편 후련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제가 그 생각을 거듭했던 것이고 또 이미 그 방송이나 또 직접 이렇게 제 입장을 말해왔던 것이고. 근데 이제 도저히 있어서는 서로 간에 누가 되겠다. 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이거 큰일 났다. 당에. 그래서 당대표도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했지만 결국 당내의 그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또 선출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의해서 당이 그냥 거기에 끌려가는 방패정당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온갖 그 더불어민주당의 공적 어떤 역할은 좀 소홀히 되고 그리고 소구력도 없어요. 국민들께서 보실 때. 결국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사당화되는 걸 염려를 했는데 이미 이제 지난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고 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되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공고화됐어요. 이제는 제가 보기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이 아니고 이재명 사당이다. 본인이 원했던 대로. 그리고 개딸들에 의해서 점령된 당이다. 그래 뭐 당의 의사결정이나 여러 가지 정치 문화나 이런 걸 보면 완전히 일그러져 있는 그 행태를 갖고 있고 여기에 이제 저처럼 비판적으로 한 소수의 목소리는 도저히 공간이 없고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고 그러면 별 수 없죠. 그래서 제 스스로 더불어민주당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숨을 못 쉴 지경이다. 라는 것이 과장이 아닐 정도였고요. 자꾸 자기 검열하게 되고 그래서 탈당을 한 거죠. 탈당 마음을 굳히신 건 언제입니까? 뭐 이렇게 어느 때다 딱 시점은 아니지만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공고히 되면서 사당의 길을 걷고 또 개딸들이 그냥 뭐 일그러진 행태를 보이면서 그런 마음이 이미 서서히 누적돼 왔던 것이고요. 제가 탈당한 것은 민주당을 탈당한 게 아닙니다. 이재명 사당, 개딸당을 탈당한 거죠. 지금 대선 당시에는 민주당의 대선관리위원장 맡으셨잖아요. 송관위원장 맡고 그러면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꼽히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신 격이 됐는데 그때 이재명 대표 당시 후보의 모습과 이재명 대표의 모습은 다르다고 보십니까? 많이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죠. 그때는 뭐 대선 당내의 경선을 관리하는 선관위원장 자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뭐 도와준 건 아니고요. 그냥 예. 있는 그대로 공정하게 집행을 한 것인데 오히려 이낙연 그 대표, 그러니까 이낙연 당시 후보 측 그 지지자들로부터 제가 욕 바가지 먹었어요. 아. 왜냐하면 그 결선 투표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계산법이 예. 저희 선관위에서는 당규에 나온 대로 계산을 했는데 그걸 사사오입했다고 저한테 그렇습니다. 뭐 당시 표현이 그런 게 이승만 나왔죠. 대통령보다 못한 뭐 X다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 제가 뭐 이재명 대표를 도운 것도 아니고 예. 그냥 당규에 나온 그 계산법대로 중도 사퇴한 후보의 표는 무효 처리하고 예. 무효 처리한 표는 그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그 당규 규정대로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지금 이 탈당 전에도 그렇고요. 탈당을 하신 뒤에도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상민 의원과 그 대척에 뭐 계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의원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나오는 어떤 비판 내용 중에 하나가 국회의장직을 생각해서 나가시는 거 아닌가, 다른 쪽으로 가서 그거를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답을 하실까요? 아니, 국회의장 될 욕심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국회 지금 현재 5선이고 당에 그 박병석 의장님 빼놓고는 예. 제 고참이거든요. 예. 한 번만 더 가면 국회의장 후보 올라가죠. 그럼 당에서 아주 따뜻하게 조용히 뭐 지금 주류인 이재명 대표 쪽하고 잘 관계 설정하면서 예. 하면은 그게 더 가깝지 않습니까? 아. 아니, 제가 욕심을 아니, 부릴까 지금- 그렇게 욕심을 부린다. 아니 국민의힘이 지금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 당의 그 저를 비판하는 의원은 예. 그러면 국민의힘이 일당이 될 거를 예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국회의장에 진짜 목매달렸으면 예. 민주당에 그대로 하고 탈당할 이유가 없죠. 아. 그런데 그것 국회의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저의 개인적인 제 소망이고 목표지만 예. 그러나 민심을 대변하고 민심이 어긋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는 예. 지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공인인데. 알겠습니다. 아까 그냥 강성시 지금 뭐 개딸 이렇게 표현되는 분들 얘기했는데 집중 타겟이 그동안 되셨거든요. 네. 뭐 굉장히 힘들고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약간 뭐랄까요 어려움 이런 게 있었다고 얘기들 많이 들리는데 뭐 좀 단편적으로 좀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게 언급하실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뭐 그걸 하면은 예. 그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상당히 하여튼 폭력입니다. 그게 그냥 문자 폭탄이다 그래서 그냥 문자 뭐 쏟아지는 정도가 아니고 예. 그 내용은 그냥 인격의 말살이에 가까운 그런 말씀들 문자고 내용이고 욕설이고 예. 전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뭐 방송에서 제가 그대로 인용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고요. 예. 그러한 것이 저도 맷집이 늘어가지고 예. 웬만큼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넘기는데 그러나 그게 차곡차곡 쌓이면 마음의 상처가 되죠. 깊은 상처가. 그러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못하죠. 예. 더구나 오선인데 제가 어디 마음 뭐 그것 때문에 마음을 상처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초선 재선 의원들은 그런 거 경험 안 해본 의원들은 예. 아예 질려버립니다. 아. 그리고 어떤 의원들은 저 21대 국회 초반에 예. 뭐 그 어떤 저 언동에 대해 민주당의 그동안 행태에 대해서 반성을 했다가 예. 하도 문자 폭탄 뭐 심한 그런 걸 듣고 나서 하루 만에 오. 반성한 걸 반성하는 것을 또 아, 반성한 걸 반성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한번 21대 초반에. 알겠습니다. 그 얼마나 그게 지독하면 그렇겠습니까? 조선 의원들은 견디기가 힘들고 그러나 조선 이상 5선째 하시니까 그냥 맷집이 생기셨다 이런 말씀이네요. 이제 겉으로는 그렇죠. 아, 겉으로는 그렇다. 상처받는 건 똑같죠. 마음에 상처받는 건. 알겠습니다. 어떤 마음의 상처 이런 표현까지 좀 써주셨고요. 그리고요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 사실은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을 향해서 쓴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오늘도 굉장히 뭐랄까요 강한 비판을 좀 내놨는데 우선 화면으로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고 인터뷰 이어가 보죠. 이게 오늘 몇몇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내용인데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국민의 평균만큼이라도 깨끗하고 정직한 것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요. 이재명 대표의 어떤 당대표직 거취 문제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건 상식에 속하는 문제. 야 이거는요. 그만두라 사퇴 이런 게 막 생략돼 있지만 숨어 있는 것 같거든요. 자 혹시 이낙연 전 대표나 이낙연 전 대표 측과 어떤 교감이나 좀 접촉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완전히 무게 봅니다.
아, 무계보다. 이낙연 계보도 아니고 저 이재명 계보도 아니고 뭐 친문도 아니고 예. 그냥 친문이 아니니까 또 비문으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탈당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의논한 적은 없고요. 예. 어제 탈당계를 내고 예. 저 탈당문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낸 이후에 예. 저 이낙연 대표한테 그 전화를 했습니다. 아, 전화하셨어요? 예, 제가 전화를 했죠. 전화해서 탈당계를 냈다. 그랬더니 고민이 많았겠다. 그래 한번 가까운 날에 뵀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 나누고 끊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탈당하기 전이 아니라 탈당 결심하고 발표된 뒤에 전화를 하셨더니 이낙연 대표는 고민이 많았을 것 같다. 한번 예. 보자. 예. 다른 반응은 또 없으셨습니까?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또 저 할 상황도 아니고요. 좀 또 잘못하면 또 오해가 생기니까요. 만날 날은 잡으셨습니까? 안 잡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인사만 좀 하신 거고요. 예, 그냥 한번 정치인들 늘 한번 밥 먹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게 또 기약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 예, 기약이 없습니다. 일단 연락은 어제 하셨다는 예, 말씀이네요. 한 번은 저 뵈서 한번 의논은 좀 드려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 아까 이제 비명계라고 표현하는데 비명계 대표 주자 다른 분들 한 4분 계시잖아요. 그중에 한 분이 뭔가 이제 본인들 최근에 어떤 단체를 좀 결성했는데 그 단체와 관련된 어떤 향후 행로에 대한 얘기를 좀 꺼냈거든요.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과의 차이는 문제의식은 공감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과 해법에서 여기에서 저희들하고는 좀 생각이 다르신 것 같고 그래서 독자적인 노선을 선택하신 거 아닌가. 그리고 저희들은 이미 12월 중순까지 당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또 실존적인 고민들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표현이 나왔어요. 실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까지 설명도 굉장히 신중하게 표현한 건데 어떻게 보면 전 이른바 이제 비명계로 꼽히시는 의원들부터 1호로 탈당을 하신 셈이 돼버렸어요 지금요. 근데 이상민 의원께서 보시기에 민주당 내에서 추가 탈당자가 곧 나올 거로 보십니까? 생각들은 많은 걱정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가 퇴진한다든가 예. 다른 당의 어떤 그런 것들이 변화가 있으면 예. 그렇게 안 하겠죠. 저도 물론 안 했을 것이고요. 예. 그러나 도저히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가 콘크리트처럼 아주 공고화된 상황에서는 예. 양자택일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빨리 결심하고 결단을 내려서 그 따로 그런 걸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저기 나온 원칙과 상식에 계신 의원들은 좀 더 당에서 노력을 좀 하자 이런 입장이고요. 그러나 이제 실제로 저처럼 탈당을 할 것인지 아닌지는 예. 뭐 이분들 말고도 다른 분들이 얼마나 더 그 가담이 되고 합세가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대 정당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이 따뜻하거든요. 예. 당 밖에 나오면 진짜 춥고 외롭죠. 이거를 뭐 아까 실존적 그런 뭐 실존적 고민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는데 이제 현실적인 이해관계도 있고요. 예.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받으면 뭐 쉽게 선거를 치를 수 있는데 이런 예. 생각도 하고 있고 나오면 무소속이나 다른 정파가 또 보장된 것도 아니고 예. 그런 고민을 의원들이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또 했고요. 예. 그러나 저는 뭐 그런 저는 저기가 있지만 그런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각오하고 나가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요. 혹시 최근에 이상민 의원에게 또는 이상민 의원이 만나셨을 때 나 진짜 탈당 고민이야라고 그런 류의 얘기를 꺼내시는 민주당 의원이 계셨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예, 있었는데 뭐 제가 말씀은 실명을 밝히긴 그렇죠. 실명을 그렇고요. 지금 말하시긴 곤란하시죠. 그러나 뭐 하여튼 그분들 그러면 제가 빨리 결정을 내라. 자꾸 미적미적거리니까 오히려 소위 친명계 이재명 대표 쪽에서 공천 흥정하는 거 아니냐. 예. 뭐 괜히 공천 가지고 안 되니까 뭐 이런 소리 군소리 듣는데 너무 구잡스럽지 않냐. 예.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듣지 말고 어차피 세가 부족하면 예. 뭐 따로 나와서 세를 키우는 방법밖에 없다. 예. 경쟁을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와 또 개딸들의 그 합성인 그런 체제와 경쟁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이게 지금 마지막 준비된 질문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상민 의원 민주당을 탈당하셨지만 이제 선택이 남으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합니다. 혹시 국민의힘 쪽으로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든다는 신당으로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무소속을 유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제3제 동대? 자, 어디로 마음이 좀 기우셨습니까? 제가 예. 그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되묻습니다. 혹시 저한테 추천해 주실 정당이 있으십니까? 우리 저 회장님 저한테 어디 괜찮다고 좀 추천 좀 해줄 수 있으세요? 아, 제가요 지금? 예. 솔직히 지금 한국 정치에서 예. 어느 정당이든 온전치가 않죠. 국민들로부터 예. 불신을 받는 건 물론이고 반감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제 역할도 잘 못하고 있고 또 새로운 신당 한다는 움직임이 여기저기 있지만 사실은 아직 가시화나 실체가 등장한 것도 아니고 예. 뭘 뜻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예. 그러면 제가 섣불리 할 수가 없죠. 저는 지금 5선 국회의원이고 또 대면 6선으로서 이제는 어쩌면 저의 정치 활동에 총 결산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섣불리 지금 제가 당을 나왔으니까 어디로 가겠다 이렇게 못 하고요. 좀 지켜보면서 숙고하면서 그리고 그러나 그렇다고 마냥 시간을 늘릴 수는 없죠. 예. 그중에서 그래도 비교해서 저희 정치적인 뜻을 펼칠 수 있고 예. 또 저를 반겨 상대가 있는 거니까요. 그 정파에서 저를 뭐 이렇게 반겨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실히 있다면 예. 어디고 저는 마다 않고 가겠습니다. 그 결심이 공개가 되는 날은 올해 아닐까요? 아니면 해를 좀 넘겨야 될까요? 그 시기는 제가 못 받기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어느 곳도 다 유동적이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지켜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진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혹시 어제 탈당 선언하시고 다 공개가 됐잖아요. 탈당하시는 게. 네. 국민의힘 쪽이나 국민의힘 인사분이 혹시 연락이나 접촉이 오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연락 온 건 없고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그 간접적인 거네요, 그러면. 예, 환영한다. 뭐 이런 말씀들 하는데 직접 오는 건 없고요. 예, 직접 온 건 없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민주당 소속인 게 바로 전날인데 예. 그 사이에 갑자기 뭐 준비했듯이 저한테 전화할 리는 없고요. 예. 저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무소속 이상민 의원이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낯서네요. 알겠습니다. 한 번도 정당이 소속이 아닌 적이 없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셨어요, 지금. 예, 무소속 비교수 단체. 자, 지금까지 이상민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람도 이제 백종선 씨였습니다. 정기적으로 나오는데 안 들릴 줄 알았는데 굉장히 들리네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이재명 대표가 있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부패 행위를 고발한 제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조명현 작가는 비롯한 여러 공익 제보자들의 희생과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또 진실을 말하고 부당함을 밝히는 것이 두렵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제 영상과 함께 제목이 바로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몸통은 이재명.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누가 저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앞서서 이상민 의원 미니 인터뷰 진행했는데 여기서도 이재명 대표 얘기 참 많이 나왔잖아요. 이 주제도 역시 이와 관련이 좀 있군요.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오늘 검찰이 이른바 법화,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 법화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경기도청입니다. 그리고 관련 뭐 식당, 과일가게 등등등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여기 등도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 이재명 대표 피의자 적시 압수수색 영장에 이렇게 돼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건 조혁진 변호사, 법조인이시니까 이 법과 관련해서 강제 수사 나선 거는 검찰이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니요. 김혜경 예. 씨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이 있었던 것 그때는. 같은데.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나온 거잖아요. 이번에는. 그렇죠. 네네. 그렇다면은 지금 수원지검이잖아요, 이게. 네네. 이른바 법화 유용 의혹 사건인데 이거 글쎄요. 혹시라도 이 건으로 구속영장 청구 이렇게 가는 사안입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법인카드 이런 부분들도 예. 금액이 커지면 좀 심각해질 수가 있고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결국은 조명현 씨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고 그다음에 예. 신고를 했고 예. 그 신고를 받은 곳이 어디에다가 신고를 했는가 음. 국민권익위원회에다 신고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 검찰에다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이 검찰에 고발한 것보다는 예. 사안이 더 좀 그 중하다고 시리어스하다고 볼 수 있는 그 사안인 게 예. 왜냐하면 이건 정부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이거는 혐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이첩을 했는데 더군다나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검사장이 저기 위원장이 누구냐면 대검 중수부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부위원장들 3분 계신데 판사 2에 검사 2이거든요. 검사 그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봤을 때에도 아 이거 조명현 씨의 이야기가 그냥 단순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예. 범죄 혐의가 많다 해가지고 수원지검에 이첩을 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 강제 수사 자체가 조금 조명현 씨 이야기한 거 그 타이밍 생각해 보면 조금 뒤늦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예. 이제 조만간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 날짜가 잡히겠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이 건으로 소환할 날짜가 곧 오겠구나. 그렇죠. 이거는 소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사안이구나. 그런데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조금 더 보강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압수수색을 했고 그다음에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게 검찰이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서 한 거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또 이재명 대표가 검찰청에 가야 할 날이 멀지 않았구나.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압수수색 대상이 식당하고 과일 가게 등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네네. 여기는 뭡니까? 사용 내역 이런 걸 확보하는 겁니까? 사용 내역을 이제 확인하는 것 같고 예.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보니까 경기도청 총무과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청의 총무과에 가가지고 그 법인카드가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그냥 현장에서도 보지만 그 도청도 가가지고 예. 확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앞서 나온 영상에 제보자가 등장했잖아요. 오늘 이 제보자 국회에서 이제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얘기한 게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벌써 이제 몇 달 지났군요. 뉴스와이드도 당시에 우리 오늘 2호 시간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해서 인터뷰를 좀 가졌었거든요. 그런 영상들이 좀 묶여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이 북콘서트 시작하기 전에 뉴스 속보를 봤습니다. 오늘 지금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 모든 건 저 개인의 힘이 아니고 국민 모두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경기도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한마디로 그건 뇌물을 계속 받은 거고요. 직접적으로 계속 먹기도 하고 본인이 승인하고 피드백을 줬기 때문에 이 모든 거에 대한 몸통은 이재명이고요. 또한 로는 김혜경 씨의 생일에 성남시청 앞에 있는 카페에서 미리 준비된 케이크와 성남시 서현동에 있는 꽃집에서 꽃바구니를 사가지고 이재명 자택에 가져다 준 일도 있었습니다. 그중에 제일 부당하다고 느낀 일은 예. 개인적으로 식사를 음식점에서 사서 이재명 자택으로 올렸던 일들이 그렇다고 느껴집니다. 어이없게도 배모 씨가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다라고 발언한 일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님, 이 제보자 조명현 씨. 오늘 압수수색은 국민 모두의 힘이다. 그리고 물론 이제 오늘 이제 국민의힘 인사분들이 많이 참석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했고 그리고 몸통은 이재명이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심각해지는 겁니까? 이 제보자가 굉장히 강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국민의 힘이라는 게 뭐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국민들의 지지가 있기에 국민들의 의혹이 있기에 국민적 의혹이 있기에 내가 나섰다는 시로 들리고 예. 저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아까 말한 우리 정 변호사가 총무과 이야기했는데 원래 법인카드라는 게 주말에는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카드 통상 주말에 쓰면 안 되는 안 거죠. 되는 거. 그러니까 예. 조명현 씨는 주말에 가서 뭘 했습니까? 청담도 가서 산푸 사오라 그러면은 자기 카드를 쓰잖아요. 일단 자기 조명현 카드로 쓴단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월요일 날 가서 비서실 이야기를 하는 그러면은 비서실에서 무슨 카드를 주냐? 법카드를 주는 거예요. 법카드를. 경기도 도의 법카. 그 여러 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가서 다시 가서 카드를 자기 건 취소하고 다시 끊는단 말이에요. 그걸 카드 뭐라 그럴까? 바꾸기, 카드 깍. 이거 문제란 말이에요. 이렇게 된 게 얼마냐? 그럼 기간은 잘 모르겠어요. 얼마냐?
유일하게 근거가 되는 게 김동연 지사가 도지사 예. 현 지사가 경기도의 자체 감사 결과가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이 넘는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또 유일한 근거 중에 하나가 이재명 당시 지사가 드셨던 세트 당뇨병 그 샌드위치 세트가 얼마야? 한 개 3만 원짜리였다. 그게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었다. 이런 걸로 보면 모으면 금액이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김혜경 씨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예. 하지만 나중에 따라서는 그럼 지사는 몰랐단 말이냐? 총무과나 비서리 전체 동원돼 가지고 이런 카드 맡기를 카드깡을 하면서까지 법카를 이렇게 불법으로 사용한 거 이런 데 뭐에서는 뭐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런 게 작은 이런 부분이 샴푸든 뭐든 뭐랄까 로션이든 향수든 이런 거 작은 거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요즘에 시골에 군수구청장도 이렇게 안 해요. 굉장히 조심한다고 법카라는 게. 다 군의회에서 시의회에서 받기 때문에 단체를 있는데 왜 저렇게 지사가 저런 식으로 법인 카드를 무모하게 불법 사용했느냐.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이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 앞서도 이 제보자가 많이 공개를 하고 얘기 주장했을 때 그걸 가지고 민주당에서 나온 발언 중에 하나는 이런 사소한 걸 가지고 약간 트집을 잡는다는 취지의 주장들이나 입장을 내놨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참 국민들이 아는 거예요. 이렇게 법인 카드라는 게 세금으로 공익적 목적으로 써야 되고 이게 제한적이라면 심지어는 몇 시 이후에는 뭐 술이 나오는 식당에는 끊을 수도 없는 거예요. 다 공무원들이 온 공무원이 다 아는 건데 이것만 예외적으로 경기도에서는 뭐 사모님 팀, 지사팀 나눠져 갖고 이렇게 수행을 하고 거기에서 마음대로 카드 썼다는 것은 공적 의식이 전혀 없던 집단이었던 거예요. 공적 의식과 관련돼서 이거는 봐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좀 들렸는데 오늘 행사에서 국민의힘 인사들도 여러 가지 얘기를 꺼냈고요. 그리고 오늘 압수수색이 됐잖아요. 경기도청. 김동연 경기지사가 또 입장을 좀 내놨습니다. 두 가지가 묶여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법카로 소고기 사 먹고 초밥 사 먹고 공무원을 자기 하인처럼 부린 사람들 사필 규정이라는 사자성어 그대로 이제 국민 세금으로 콩밥 먹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검찰 국가입니까? 검주 국가입니까?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경기도지사로서 강력한 유감과 경고를 표합니다. 검찰의 이와 같은 수사는 과잉 수사, 괴롭히기 수사, 정치 수사입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 오늘 사실 이 제보자 조명현 씨 국회에서 이제 북콘서트 형식의 행사를 가지면서 다시 한번 그런 얘기를 꺼내놨는데 그러면서 왜 국회에서 이런 행사가 있었는가 가졌는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있는 국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싶었다 그러는데 정작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 없었거든요. 무슨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 이런 거 했잖아요. 네. 이거 우연히 그냥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우연히 그런 거겠죠. 뭐 우연히 뭐 조명현 씨가 저기서 북콘서트를 하는데 우연히 경기도청에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압수수색 들어간다는 것을 국민의힘 관계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환호성을 지르고 이보다 더한 우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검찰 압수수색과 그 국회 행사가 우연히 맞은 거다? 아니 이재명 대표가 오늘 국회에 없었거든요. 통상 오늘 월요일이면 국회에서 머물면서 회의도 하고 머무는 시간이 많은 날인데 외부, 그러니까 오전에 외부 봉사활동을 갔어요. 그러니까 삼박자가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이재명 대표가 국회 일정을 하지 않고 연탄 봉사하러 간 날 조명현 씨는 국회에 와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했고 그리고 우연히 검찰은 경기도를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했고 또 그 부분을 두어서 환호하고 이런 일들이 사실 저는 짜여진 각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연히 이게 맞아떨어졌던 것 같은데 칼춤도 이렇게 대놓고 추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지금 그 김동연 지사가 1년 이상 당선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든 이재명 지사의 수사를 인해서 어떻게든 이 국면을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칼춤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이번이 처음이었냐라는 앵커의 질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도청은 수번에 여러 번의 지금 압수수색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때 압수수색 근거 자료 확인 안 하고 뭐 했습니까? 1년 지금 반이 지나가는데 이제 와서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수사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과잉 수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국면 전환용 쇼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점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신성범 전 의원이 마지막에 이건 공적인 인식, 약간 그게 좀 부족한 부분 사안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대외적인 활동 이것만 예외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김여경 여사가 썼던 법카만 예외다. 이런 거 확인 안 된 것이거든요. 사실 그 조명현 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내용들이고 이거에 대해서 수사로 밝혀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예. 그 주장들을 받아가지고 공당이 예. 북콘서트까지 국회에 열어주면서 저 사람한테 스피커를 실어줬던 것, 예. 이 책임이 비단 뭐 조명현 씨의 주장이 끝날 게 아니고 국민의힘도 정치 쇼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공방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말씀 반박하고 싶지는 않은데 보세요. 예. 이게 검찰에서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조명희 씨가 개인 카드로 껐다. 그다음에 다음 날이나 그다음 날 가서 경기도 법인 카드로 바꿔서 다시 긁었다. 그리고 가게도 이제 수색을 하기 때문에 예. 맞춰보면 이게 나중에 법카로 건 것이 경기도청 총무과 건지 빚을 건지 아니 무슨 과 건지 나눠서 했을 거라면 맞춰보면 일시와 금액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그러면은 적어도 공무원들의 경기도청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비 또는 출장비 명목으로 계산이 됐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대목을 모으면은 그거는 업무상 배임에 뭐랄까 비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금액이 다가와 상관없이 왜 그렇게 일을 처리하냐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 수사가 이제 강제 수사가 뭐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압수수색을 좀 오늘 여러 곳을 했으니까요. 이런 가운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 민주당에서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탄핵 소추하겠다. 결국은 탄핵 소추 2명이 지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와 관련된 화면이 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민주당 쌍방울 수사지 이정석 검사 탄핵안 통과 주도했고요. 후임 안병수 검사가 이제 임명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뭔가 수사한 거 있다. 과거에 수사 보니까 뭐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약간 탄핵을 거론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어요. 지금요. 그러면은 이게 뭐가 이재명 대표 수사를 하면은 민주당에서는 탄핵 얘기를 꺼내는 거냐. 약간 이런 시각이 또 이 여당 내에 존재하거든요. 이와 관련된 여당 내 윤재욱 원내대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결국 민주당이 사기 전과자의 말에 근거해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해 또다시 좌표 찍기에 나선 것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여러 혐의를 수사하는 모든 검사가 좌표 찍기를 당하고 나아가 탄핵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정기환 교수님, 그러면 이번에 이 법카 수사 이끌고 있는 검사도 또 민주당에서 약간 탄핵 얘기의 대상의 명단에 혹시 올라가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여기서 지금 함의하고 있는 건 이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동연 지사도 잘 얘기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법카 유용 수사와 관련해서 벌써 압수수색만 14번째입니다. 그리고 뭐 54일 동안 7만 건의 자료를 압수했대요. 자, 이것은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가 언급한 것처럼 살아있는 권력은 왜 수사 안 하냐? 검찰의 선택적 수사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법카 유용 사건만 하더라도 앞서도 여러 사람이 지적했습니다만 저는 액수와 무관하게 국민의 눈높이라든가 어떤 도덕성이라는 관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 실제적 진실은 밝혀져야지요. 자, 그러나 과연 검찰이 그런 정치적 중립성 또 선택적 수사라고 하는 과잉 수사 이런 의혹으로부터 좀 자유롭냐는 거예요. 또 그동안 검찰하면 늘 얘기해왔습니다만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고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입니다. 그게 막강한 권력이 검찰인 거예요. 자, 견제받지 않는 권력, 절대 권력은요. 이를테면 절대적으로 썩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조차 뭐 지난번에 탄핵안이 나왔을 때 탄핵 얘기가 거론됐을 때 자, 검찰의 손부터 깨끗해진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과연 검찰이 보여주고 있느냐. 그럼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준 제19 감싸기는 국민들로부터 숱한 의혹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받아왔던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검찰이 그 스스로 자정할 수도 없고 스스로 또 이걸 그 상황을 뭐 감찰이라든지 어떤 헌법적 질서에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주어진 탄핵 소추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불가피하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검찰의 어떤 권력을 견제하고자 하는 그런 민주당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혁진 변호사. 그러면은
앞으로 민주당이 검사 탄핵 명단에 오르는 검사가 또 늘어날 걸로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거야 민주당에서 알아서 할 문제인데 사실 이정섭 차장이 수사를 잘한다고 검찰 내에서 인정받는 검사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후임으로 임명된 안병수 차장은 오히려 이정섭 검사보다도 선배예요. 기수가 하나 더 빨라요. 그다음에 그 객관적인 커리어로만 보면은 안병수 차장이 더 나아요. 제가 봤을 때는 더 중요한 자리에 더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격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 또 안병수 차장 또 탄핵하면은 우리나라의 검사가 몇 명이냐면 2,000명 넘거든요. 그 중에 엘리트 검사 뭐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계속 투입할 수 있는데 계속 탄핵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이 또 하나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탄핵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한 나라가 이제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진짜 그 탄핵이라고 하는 제도가 어떤 헌법이나 어떤 법 규정에만 있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남발되는 나라가 또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재명 대표 지금 일주일에 2번씩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1심 판결은 고사하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올 때까지는 이재명 대표는 무죄 추정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 이정섭 차장이나 뭐 그다음에 안병수 차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의혹만 가지고 탄핵하겠다라고 또 운운합니까? 왜 무죄 추정이 거긴 아니냐? 아니 뭐 권력이 있으면은 무죄 추정이고 권력이 없으면 유죄 추정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 좋게 작용할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전영기 탄핵 남발을 하러 기록을 세우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탄핵을 남발하는 데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처럼 검찰 권력이 이렇게 칼춤을 추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검찰 권력이 이렇게 부정부패에 많이 연루된 그런 나라도 전 세계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정석 검사 탄핵안 같은 경우에도 이정석 검사는 오랫동안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석 대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점도 민주당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정석 검사가 오고 나서 이분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를 밝혀봤더니 새롭게 여러 가지 범죄 의혹들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거를 두고 우리가 아직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검사를 징계해서는 안 된다. 징계 소추로 인한 탄핵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불법을 저지른 의혹이 있는 검사를 어떻게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검사의 탄핵을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사실 지금 후임 검사로 지명된 이제 안병수 검사 같은 경우에도 수사 무마 의혹이 언론에 대해서 제기가 됐던 것입니다. 이 수사 무마 의혹 같은 경우에도 언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장단점 이야기가 우리 지금 CG에도 나오는데, 뭐 공방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의혹들을 눈 감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법무부에서 공무에 대한 징계, 이것을 검사에 대한 징계로 바로 연결시켜서 해당 의혹들이 나왔을 때 적절한 징계 절차를 거쳤다면 뭐 검사 탄핵 이야기를 할 필요조차 없었겠죠. 그러나 검사들은 지금 제19 감싸기라는 이런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불법에 연루됐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회에 부여된 권한인 탄핵 절차를 거치는 것이 오히려 이런 수사검사, 수사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 올바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혹시 이거는 법과 관련된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를 또 탄핵 대상 되나 들여다보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은 당연히 굉장히 작게 적용돼야 된다. 굉장히 좀 작은 단위에서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불법 검사, 불법 의혹이 있는 검사에 대해서 이렇게 탄핵 절차를 밟는 것은 타당하나 이렇게 수사를 지휘했다고 탄핵하거나 하는 그런 몰상식한 집단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성범 의원님. 아니 검사 판사가 법적으로 잘못한 것이 아니면 탄핵 당해야 되죠. 그런데 이정섭 차장의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 언론에 보도만 보더라도 이것은 내부 감찰, 내부 징계 사안이지 탄핵으로 갈 만한 사안은 아니라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그러면 6개월 후에 자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 과연 민주당이 책임질 수 있나요? 6개월 후 2024년 내년 6월 달에 자 이정섭 파면이 아니라 징계 부당 뭐 다 기각된다. 손준성 두 검사다. 이렇게 되면 자 국회의원 선거 끝난 지 2달 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의석부비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철저하게 총선에 맞춘 거다라는 거 보여지는 거. 그렇다면
2%예요. 2%가 어떻게 살아 있다면 2% 나와서 예. 민주당 몇 사람은 설명을 해줘야 돼요. 6개월 전에 2023년 예. 12월 며칠 날 이 자리에서 얘기한 것은 내 책임을 지겠다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검사가 싫은 거하고 적어도 탄핵이라는 헌법적 절차를 예. 이렇게 남발하는 것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헌법적 절차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 그건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러니까. 동의하는 것이고요. 예. 자, 검찰이 그러면 그동안 검찰의 역사 제 식구 감싸기에 일관해 왔고 또 예를 들어 미국 같은 나라는 비단 예를 들면 윤리 위반을 하면 검사직을 그만두는 게 상례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자정 시스템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게 검찰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과연 국민을 대신해서 야당의 헌법적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거다 국회에. 예. 자, 그것을 쓰는 문제인데 이것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용되고 예. 선거용으로 만약에 남발된다면 그 역풍 또한 그 당이 책임져야 될 문제인 건 분명한 문제죠. 알겠습니다. 총선 끝나고 헌재에서 판단 났는데 그거에 따라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요.